여러분 안녕하세요. 장기왕 창업 경영지원 1등 국회의원 천천박사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2025년을 맞아서 방문유양 창업하려는 대표님들에게 현재 트렌드에 맞는 창업 단계를 설명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본 영상은 방문요양 센터 창업을 장려하는 영상이 아니고 노인 복지 사업에 꼭 진입하기를 원하시는 대표님들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방문요양 센터 창업 첫 번째 단계는 마음먹기 단계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마음먹기에 달렸죠. 특히 방문요양 센터는 오픈 이후에 영업 능력이 없으면 30% 이상이 폐업을 경험하는 만큼 사무실만 있으면 오픈하면 되는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복지 사업이라도 신중하셔야 하는데요. 영업력이 없으면 대규모 기관으로 성장하기가 어렵고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노인, 장기왕 등급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정해서 수익을 낸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전체 노인 중에 등급이 있는 노인들은 약 11% 정도로 창업하려고 하는 지역의 노인 인구의 11%를 곱하셔서 대상 노인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보세요. 그것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이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방문요양 수를 확인하신 이후에 신규 오픈 시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를 먼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전국적으로 모두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방문요양센터는 현재 과포화 상태입니다. 전국 방문요양 18,000개 시대 대표님께서 특별한 영업 능력이 없거나 단순히 적은 비용으로 원장이 될 수 있다는 욕심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해서 빠르게 수급자를 끌어모을 수 있는지, 영업 능력을 배울 열정이 있는지 자문해 보시고 사업 시작을 결정하세요. 이 능력을 판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3개월 내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15개 모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지정심사에서 요양보호 선생님을 처음부터 15명 채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농어촌 지역은 5명이긴 한데요. 50대 여성분 이상이라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15개도 못 모은다? 그럼 여러분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을 것이라면 시작하지 않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창업 절차 두 번째, 지자체 방문입니다. 대표님이 창업하고 싶다고 사무실 먼저 알아본다? 절대 아닙니다.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하는 만큼 경쟁자도 많은 사업이 바로 방문요양센터라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인터넷으로도 취득이 가능하고 사무실만 있으면 방문요양센터 어쨌든 설립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설립하고자 하는 활동 반경 내 지자체 방문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지자체 방문을 하실 때에는 대표님께서 방문요양센터를 설립하면 남들과 다른 점, 특장점 단 한 가지라도 꼭 생각해 두고 찾아가세요. 그리고 주무관님의 반응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역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는데요. 주로 두 가지 반응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대표님이 센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주무관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굳이 왜 방문요양 하시려고 하세요? 이러면 너무 난립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창업 서류 알려드릴 테니까 잘 작성해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은 이 지역에서 오픈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워낙 많은 분들이 방문요양센터 지정심사를 신청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3번, 4번 떨어지는 것도 예사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1단계에서 창업하기로 마음 먹으신 분들이죠. 앞에서 준비한 필살기, 내가 방문요양센터를 해야 되는 이유, 이 특장점을 활용해서 주무관에게 지정심사 일자도 물어보고, 월 초에 하는지 얼마에 하는지, 지정심사 발표할 때 주의할 점은 뭔지, 설립 서류 리스트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내가 임대차 계약을 미리 해야 할지 꼭 물어보고 오셔야 합니다. 요즘은 분기별로 심사하는 경우도 있고 심사 예정이 없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방문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지자체 방문하는 게. 근데 지자체 방문을 안 하시면 실컷 여러분들이 서류 다 준비하고 시작도 못 하시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단계에서 다녀오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지정심사 일정을 이제 알았습니다. 또 주무관의 반응을 통해서 지정심사가 한 번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 몇 번 도전해야 우리가 통과할지, 2달, 3달 기다려야 될지 어느 정도 감이 옵니다. 그래서 주무관에게 그거 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미리 해야 할지 물어보는 이유는 심사 과정이 까다롭다면 떨어졌을 때 임대료는 고스란히 대표님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물어보고 우리는 오게 돼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어찌됐든 오픈을 하려면 사무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손품 팔기라고 해서 건물을 알아보는, 사무실을 알아보는 단계인데요. 지금 2단계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 준비 단계까지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3단계 손품 팔기.
선품 팔기는 설립 위치 선정 첫 번째 단계인데요. 대표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나 개인 네트워크, 인맥과 영업력이 미칠 수 있는 곳에서 방문요양센터를 시작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또 간판이 잘 보이는 곳이면서 임대료가 부담되지 않는 곳을 찾으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모든 곳을 직접 다 돌아볼 수는 없으니까 인터넷상으로 돌아보는 겁니다. 요즘은 네이버 지도나 부동산을 활용하면 앉아서도 임차 물건을 다 검색할 수 있는데요. 보증금이나 월세를 범위를 정해서 보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거리뷰라고 해서 그걸 이 전체 거리를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고도 주위 풍경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인터넷상에서 먼저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는다.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해서 여러 군데, 3군데든 5군데든 20군데든 프린트를 해두시고요. 매물들 자료들을 가지고 직접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단계 바로 4단계 발품 팔기 단계입니다. 자, 이제는 이 앞에서 인터넷에서 찾은 그 사무실을 바탕으로 앞으로 5년 이상 함께할 사무실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대표님들 좋은 사무실 찾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방문요양 임장 체크리스트도 고정 링크에 준비해뒀습니다. 링크 확인해 주셔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방문을 해서 입지 조건, 수급자나 보호자가 잘 찾아올 수 있는지, 그리고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접근성이 좋은지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보시고, 임대료가 약간 올라가더라도 홍보가 될 만한 입지라면, 어르신 한 분이라도 더 들어올 만한 그런 입지라면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서 분석을 해둡니다.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우리가 구합니다. 자, 그 다음 5단계는 지정심사 서류 작성. 사실 사무실을 보러 다니는 아까 이 단계와 지금 이 단계 설립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는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앞에 2단계 지자체 방문 시에 알게 된 지정심사 일자를 기준으로 언제 우리가 지정심사 받는지 알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서류 작성 일정을 잘 잡으셔야지 된다는 점입니다. 저희 국회와 방문요양 창업 패키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지정심사 일자 6주 전부터 설치 신고 작성 전략을 수립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12월 달에 우리가 오픈을 한다, 뭐 1월 달에 오픈을 한다 그러면 1월 달이라고 할게요. 1월 달 말이다 그러면 1월 말 1월 초면 한 4주 정도 되죠. 그거보다 더 이전에 12월 한 둘째 주 전부터 설치 신고 서류 작성 전략을 수립하고, 서류 작성을 최소 4주 전에는 시작을 합니다. 생각보다 길죠? 그래서 생각보다 일찍 준비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립 서류 작성의 경우에는 전국마다 조금씩 지정심사 서류가 다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대동소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서, 운영규정을 포함한 10개 이상의 서류를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요즘은 방문요양 설립 통과가 극도로 까다로웠기 때문에 단순하게 서류를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해당 서류에서 나올 수 있는 설립 심사를 위한 질문들까지 고려해서 서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심사 서류, 발표 자료, 면접을 위한 준비를 동시에 하면서 서류를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직접 하기 어려우시다면 서류 작업은 전문가에 맡길 수 있지만, 발표 자체는 대표자이자 시설장님인 대표님께서 직접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도 필요하니까 일정을 넉넉하게 잡고 서류가 끝나야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중요하다. 메모하세요. 설립 서류를 직접 작성하실 수 있게 요즘 저희 창업 안팀장님들도 꿀팁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시청을 꼭 해주시고, 창업 전반을 국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국회 창업 패키지도 고정 댓글에 링크로 넣어드리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단계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준비 단계입니다. 방문형 센터를 설립하시려면 오픈 전부터 요양보호사 15명 근로계약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건강검진 서류까지 제출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자격증만 빌려서 오픈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관계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구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 대표님한테는 영업의 시작이라고, 15명도 못 모으신다면 방문요양 창업 성공이 어려울 거라고 첫 단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방문요양센터 오픈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요양보호사 자격증만을 빌려달라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우리 센터를 창업을 알리고 수급자의 모집의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주변 지인 중에 50대 이상 여성분이라면 자격증을 가지고도 쓰지 않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미 다른 곳에서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계셔도 그 선생님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실제 서류 제출 시 해당 선생님에게 어떤 불이익도 가지 않으니까 잘 설득하셔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모으시기 바랍니다. 영업의 시작, 요양보호사 자격증 모으기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단계, 계약 인테리어 서류 완성입니다.
지정심사 시에 임대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정심사 전까지 서류를 완성하시려면 사무실 계약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자체에 임대차 계약을 미리 해야 할지 확인하고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발품 팔기로 찾은 가장 마음에 드는 사무실로 선택을 하시고 계약서 작성 전에 시군구 각 지역마다 담당하는 건축과에 전화를 하셔서 집원을 불러주시고 그 집원에 방문형 창업이 가능한지 유무를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 창업을 도와주겠다고 어려운 부동산 용어를 쓰면서 접근하는 분이 있다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단어로 쉽게 계약을 도와드리는 정상적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하세요. 그래도 됩니다. 예, 임대차 계약서 준비되시면 그러면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요즘 서류 제출 같은 경우에는 주무관님께 한번 지정위원회에서 PPT 하는 그런 방법으로 또는 면담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주무관님께서 제출하라는 날짜에 제출을 하셨으면 지정심사 그리고 실사까지 시간이 한 10일, 15일 정도 남아 있을 겁니다. 그동안 서류를 보완하라는 거 보완하고 인테리어 간판 그리고 설립 PPT 같은 자료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로 설립 PPT, 그 다음에 지정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립 서류만 내면 끝날 줄 알았지만 지정위원들 앞에서 발표까지 해야 한다니. 2019년 12월 12일 이후에 지정제로 변경되면서 지정위원회 힘이 막강해졌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만든 사업에 대한 비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리고 예산까지 모두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통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통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게다가 요즘은 경력 3년이 없으면 감점을 주는 지자체가 50%가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또 원래 운영하는 센터 외에 추가적으로 설립하는 대표님들은 현지 조사 여부도 그 때문에 깎이는 감점도 적용합니다. 따라서 어설프게 이것저것 짜깁기 하거나 의욕이 넘쳐서 말도 안 되는 막 100페이지짜리 사업계획서,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 심사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운영규정을 지자체의 요구에 맞춰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직접 작성한 서류가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꼭 모두 숙지하시고 심사 통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류 통계에 대한 상담이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일생에 단 한 번 저 천천 박사가 30분간 무료 상담을 해드리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단계 실사입니다. 방문형 센터는 통신 설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캐비넷, 컴퓨터, 프린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이 오픈 전에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또한 간판이 없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기관 이름은 땡땡 재가 노인복지센터가 정식 명칭인데요. 지자체마다 허용하는 이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시군구 담당자에게 노인복지센터 괜찮은가요? 뭐 방문형 센터로 이름 넣어도 괜찮은가요? 이렇게 기관명에 대한 확답을 받으시고 간판 제작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간판, 통신설비 모두 문제가 없다면 실사는 무난하게 통과하실 겁니다. 대신에 사무실 내부 평수를 실제 실수를 재보니까 여러분 잘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 바로 오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실사, 지정심사 모두 통과하셨다면 이제 여러분 방문형 센터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물론 떨어지셨다면 다시 다음 달에 심사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통과하셨다면 주무관이 땡땡일까지 지정서 수령하세요 라고 연락이 옵니다. 신분증 지참하시고 담당 부서에 방문하셔서 장기형 지정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지정서 받으면 지정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데요. 유효기간은 현재 지금 지정받은 지 한 6년까지 지정이 되고요. 6년 이후에는 재지정 심사, 지금 했던 이 심사 과정을 또 거쳐야 되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재지정 받기가 어려워요. 점수 감점이 돼서. 그래서 이제 FM으로 운영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다음 단계 오픈하시고 나면 세무서 방문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세무서 방문하셔야 되는데요. 장기형 기간은 비영리 기관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고유번호증 발부를 위해서는 장기형 지정서, 센터 직인,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대부분 당일 발급, 법인인 경우 7일 정도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방문형 센터는 개인이니까 당일 수령이 가능하실 겁니다. 예, 세무서 갔다 오시면 그 다음 단계는 은행 방문 단계입니다. 은행은 대표님이 사용하시는 주 은행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우리 직원들이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은행들을 선택하셔서 계좌를 개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센터 직인, 고유번호증, 장기형 지정서, 신분증, 정관을 지참한 이후에 통장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통장은 급여 운영비, 본인부담금 통장을 나눠서
최소한 3개 이상 만드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한 번에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정관에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표시가 필요하고, 만약에 안 만들어준다면 23일에 한 번씩 만들어주니까 그걸 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또 돌려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통장을 만드는 것이 회계의 시작이고 내 수익을 지켜주는 기초 중에 기초가 될 것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 꼭 인터넷 뱅킹은 신청하세요. 안 해보신 분들도 신청하셔서 개인용 인증서를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야 다른 사이트들도 가입할 수 있으니까 꼭 인터넷 뱅킹 신청하시고 개인용 인증서 만드세요. 자, 은행 갔다 오시고 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장 들고 가셔야 됩니다. 통장 들고 갑니다. 그럼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쓰는데,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우리가 청구를 하는 등 모든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이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따로 우리가 은행에서 주는 인증서 말고 다른 인증서가 있어야 기간 등록 그리고 가입 시스템 이용이 가능한데요. 이 내용을 모르고서 열심히 운영만 하다가 청구가 늦어져서 돈이 늦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은행 다녀오셔서 통장 나왔으면 꼭 바로 인증서 받으러 공단 가세요. 그래서 공단에 방문하실 때 USB 가져가서 구입하셔서 인증서 발급을 대비해서 가져가서 가셔도 되고, 요즘에는 종이로 해가지고 그 인증서가 따로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 있으니까 그걸로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USB를 들고 가는 건 그 인터넷 사용이 좀 용이하지 않으시다면 USB 하나 들고 가셔서 USB에 넣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공단 인사 간다는 생각으로 가셔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오세요. 자, 다음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는 시스템 가입인데요. 국가 시스템 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사이트만 제가 불러드릴게요. 링크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드릴게요. 더 많은 사이트들이 있겠지만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 희망이음, 4대 보험 포탈, 국세청 홈택스, 이 4가지는 가장 먼저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필요한 곳이고 어차피 바로 사용할 곳입니다. 가입 시에 개인 인증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아까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신청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단 아까 다녀왔잖아요. 그 다음 단계 뭐냐? 공단 시스템 가입하는 겁니다. 공단에 인터넷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공단에 방문할 때 인증서 받아 오셨으면 그 인증서를 가지고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사이트에 회원가입하시면 그 단계에 있는 부분들 모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가입이 되시면 이전 단계에서 희망이음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하고 연동해서 그 공단 시스템이 등록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로 인력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하시고 미리 청구나 이런 시스템들을 미리 익혀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다 끝나면 공단 사이트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단계, 집중해야 할 단 한 가지. 사실 오픈 단계는 그 전 단계에서 모두 다 끝이 나는데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단계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수급자가 없으면 오픈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죠. 방문요양센터를 오픈하게 되면 100가지도 넘는 서류, 청구 업무, 회계 업무, 평가 업무, 노무 업무, 거기에다가 영업까지 할 게 넘치는데요. 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대표님이 직접 영업을 하지 않고 대표님이 정말 좋은 사람이어서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지 않으면 방문요양센터를 진심으로 성공시키기는 어렵다. 어떻게 다른 업무들을 대표님의 시간을 쓰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영업에 집중할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영업에 집중할지, 돈을 쓰더라도 어떤 시스템은 내가 직접 쓰고 내가 직접 하고 어떤 업무를 외주로 맡겨야 할지, 어떻게 하면 대표님의 시간을 줄이고 영업에 집중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꼭 결정하고 넘어가셔야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영업 단계는 설립서류 준비 시점과 오픈 전에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생각보다 오픈 전부터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방문요양센터는 수급자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대표님을 온라인, 오프라인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대표님께서 이름만 원장이 되지 않도록 저희 국회의원도 계속적인 지원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지금 혹시 그냥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하고 보시고, 방문요양 창업 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저하고 무료 상담을 진행하시거나 국회와 함께 협업해서 창업을 원하신다면 국회와 방문요양 창업 패키지, 한번 제가 그 링크도 넣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